네, 16번 들어갈게요.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등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6번 답은 3번이에요. 주어진 선언문은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서 1923년에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랑 개인의 폭력투쟁을 통해서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독립운동자들과 한국의 전 민족 구성원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불러넣었다고 평가가 돼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13명으로 조직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괴의 5가지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및 기타 외족의 중요 기관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의열단, 열세 명인데 얘네는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 그 다음에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및 외적의 주요 기관으로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니까 치읓이 맞네요. 그쵸? 치읓, 얘도 치읓이고 얘도 그쵸? 비슷하네 색깔이. 막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쵸? 1920년대 후반에 국외 독립운동은 국민대표회의야 민족유일당 운동의 실패로 침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이후에 독립운동이 다시 활동을 활발하게 돼서 통일반항이 모색됐고 김규식 등 강복 동지의 대표로서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의열단의 한일래, 한국독립당의 이우필, 김두봉과 협의해서 32년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죠. 이 동맹은 보다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서 1935년 7월 5일날 한국독립당, 의열당, 신화독립당, 조선혁명당, 민주대한인독립당 등 5당 대표가 난징해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해서 대당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환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한인애국당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로서 일본의 지도자를 암살했고 1920년대에는 김자진이 이끄는 봉로군 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만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했죠. 그래서 일본 보면요. 임시정부 활동에 불어넣고자 결선했던 것은 김구의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김자진이 그 청산리였고 4번이 보면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문평 라이징 선 제휴회사. 이거가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멸치 구타해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생긴 거죠. 4번이었고 그래서 3번 신채호의 조선혁명당이었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그쵸? 의열단 한번 볼게요. 의열단은 지금 이제 김원봉, 진세주 등이 조직을 했고 일제 요인 암살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고 활동 전침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1923년이었고요) 투쟁 방향을 전환했는데 배경에는 1920년대 후반에 개별적인 의거의 한계를 깨닫고 대중적 무장 투쟁 필요성을 인식했죠. 또 독립운동자 지도자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평포공고나 학교에 입학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했고 정당 조직은 조선민족혁명당 결성했죠. 군대 조직은 조선의용대. 이 문제는 의열단 위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들어갈게요. 밀줄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공부하실 때 그냥 답부터 보세요.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죠.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딸이 가엾어 울고요. 그러니까 1번 보면은 일제는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에서 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십만 명의 한국 남성을 강제로 연행해 가서 노동력을 착취했고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린 남학생, 여성들까지 징용을 해갔어요. 1938년도에 국가 총동원을 선포해서 남성은 지원병 제도, 학도병 제도 등을 실시해서 정원제에 동원을 했는데 여성은 정신근로령을 제정하여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등원을 한 후에 일본군의 위안부 생활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그렇게 되죠. 2, 3, 4 보시면 쉬울 거예요. 이거는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쉬운 문제고. 18번 밑줄 친 이때 제위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때 거두어 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원납전, 즉 원망하여 바친 돈이다라고 하였다. 세금 내는 거는 어느 때에서든 다 싫죠. 그쵸? 18번 이제 정답 3번인데 삼군부가 부활하고 삼수병이 강화했다. 원납전은 조선 후기 흥선대항건이 경복궁 증원과 개정되는 군비 확장을 위해 강제로 거둔 기부금이에요. 참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하들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자 수렴 청정을 해야 하는 조대비의 위임을 받아서 왕조의 위임을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개혁하고자 개혁을 추진했는데 돈을 많이 얻었다는 게 나쁘죠 아주.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진짜. 흥선대원군은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과 부패 관리 척결을 위해서 전국의 퍼즐 47개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를 했고 세금을 양반한테 징수를 했고 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했고 대전을 통해 편찬 등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세안도는 그래서 1번 볼게요. 17번, 18번. 세안도가 제정되었다. 이거는 추자 김정희가 1844년에 유보의 당시에 그린 그림입니다. 또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철종 13년에 참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관청이에요. 그리고 4번에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1865년에 대영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해서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거든요. 아시겠죠? 원납전. 경복궁 증정을 위해서 동전 주조를 했고 세금을 징수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국민들이. 당백전,
얘가 경복궁이었고요. 원납전은 경비충당. 결두전은 논 1개월마다 100문씩 징수한 임시세예요. 1개월마다 100문씩. 그리고 성문세는 사대문 톨게이트비예요. 톨게이트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19번. 다음에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번 다음에 농지는 정부에 기속한다. 법령 및 중의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4번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답은 4번이죠.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저 주어진 법령은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농지개혁법이었어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북한에서 농지를 뺏어갔죠. 그래갖고 농민한테 무상 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된 거에 대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농지개혁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에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 국가라서 북한과 같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XS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해서 정부가 5년 연부 보상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자로부터 유상시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사가지고 농민한테 분배를 해줬고, 농민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농산물, 여기서 이제 뭐 벼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의 연부로 돈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로 환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기도 하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보면요. 이제 볼게요. 법령 및 조항에 의해서 몰수되거나 국유로 된 농지와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토지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사들였어요. 그리고 총 경영 면적 제한. 분배 농지는, 그러니까 1가구당의 총 경영 면적이 3정보도 못 넘었어요. 상환. 그러니까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은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세정보는 안 돼요. 그리고 상환액은 자기가 거둬들인 거, 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벼. 1.5배. 그리고 5년 동안 5. 균등 상환하기로 했죠. 자, 20번.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죠.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현대네요. 가깝네요. 60년대니까.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민이 이젠 이 힘과 마음을 다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네, 20번 보시면요. 답은 3번이에요. 기억, 발췌 기원한 통과에서 영향을 주었다. 디귿,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기여하였다. 미국 출신 파병이 베트남 파병인데 1964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지원을 호소했는데 이 한국 정부는 의무 요원과 태권도 교관 요원을 파견했어요. 그러다가 비라운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서 한국군 증파를 요청을 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1965년부터 전투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하여서 1973년에 철군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베트남 참전에 참전한 사람이 32만 명에 달해요. 상당히 많았네요.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면서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를 맺었어요. 베트남전 파병은 경제적으로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정대와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었는데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전사 5,000명, 부상 1만 5천 명의 좀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죠. 그래서 브라운 각서 보시면요.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통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의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그리고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8월 동안 추가 병력에 따른 일체의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경비 부담. 8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시쟁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를 해서 8월 미국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서 발주를 하죠. 자, 돈 얘기네요. 4번 보면요. 수출 진흥을 위한 전반 부분에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뭐 얻은 것도 있네요. 여기서. 협조 강화, 수출에 있어서 브라운 협정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지방직 9급을 끝내고 이제 2019년 6월 15일에 시행됐던 서울시 9급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1번 볼게 고조선이네요. 옛날. 요새 보면 일부 예약에 보면 고조선이 사실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1번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답부터 보세요. 2번 진대법과 빈민구제. 볼게요. 여기 느닷없이 나왔죠. 진대법은 고구려 국왕 을파소 권위로 고국천왕의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빈민구제잖아요. 1번 위만의 이동과 집권과정. 3번 범급 8조에 나타난 사회상. 비파형 동검 문화권 다 쉽죠?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건국된 재정일치, 사회, 국가죠. 사유재산과 재산이 존재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8조법이 존재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고조선 8자 8조법이 great, great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쵸? 범금 8조 또는 그러니까 팔자가 많아요. 팔자가. 고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이 팔자가 세서 그런지 아니면 뭐 팔자 주름이 깊었나. 그래서 벌금 8조. 기자 8조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법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청동기 국가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들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세력범을 집착할 수 있다. 비파형 동검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목도 자르고 그리고 고인돌 얘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 막 곧자네 다 이렇게 그쵸?
기원전 3세기경에 지난 교체기의 세력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죠. 위만이 나쁜 놈이네요, 아주. 그러니까 야만스럽게 준왕을 몰아내고서 제가 싹 차지했고, 위만 조선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했어요. 위만이 보면은 말하자면은 위만이 포스코 있잖아요, 철. 그쵸? 윗 이렇게. 그래서 요하와 대동강 일대의 세력을 규합을 했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한이 고조선을 공격해서 왕검성을 함락했죠. 고조선 통치체제가 중앙 통치가 왕과 대부, 지방의 통치는 왕과 박사가 연결되는 구조의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부가 중앙 행정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박사는 관리나 간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명망가, 그냥 이렇게 좀 명예직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2번을 보실게요. 2번 답 2번이에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인데 육자병제, 신육관등제 및 백관공복 제정했고 고구려 평양서 공경했죠. 불교를 받아들여서 통치이념 정비했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죠. 자, 이번 보시면은 백제 고위왕은 인위적으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고 내적으로 관등제, 육자평, 16관등제를 정비를 하고서 백관의 강복을 제정했으며 율령을 반포를 했고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백제를 전성기 시대로 이끈 근초고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 고국천왕을 전사시켰고 근초고, 고국천왕 다 고고죠. 만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해서 백제 최대 영포를 확보했죠. 능력자네요. 백제의 침류왕은 동친의 승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을 했죠. 백제의 무령왕은 지방의 주요 지점에 22담로를 설치를 했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부흥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러니까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에서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결국 부여족의 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죠.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라는 근거는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이고 부여의 시조신과 동명성왕을 숭배했죠. 국호를 남부여라 칭함, 6세기 성왕이었고 그 다음에 백제 건국의 설화인 비류와 온조 설화에서 비류와 온조를 주몽의 아들이라서 언급했죠. 이거 삼국사기에 기록이 됐죠. 백제 계류왕이 북에 보낸 국서에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기원했으며 언급이 됐고요.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과 같죠. 답 2번이니까 답 2번 이거 그냥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모기에서 밑줄 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쭉 읽어볼게요.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또한 왕과 신하도 없었다. 단지 아하옵 추장, 나인 추장이 각기 백성을 거느리고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아홉 출중과 사람들이 막 싱앤댄스 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얼마지? 자주색 줄이 퍼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았는데 줄끝을 찾아보니까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새가 6개가 있었다. 13알째 사람들이 모여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6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 아이들이 나날이 자라서 10술이 지나니까 키가 9척이나 됐고 원골은 하고죠. 눈썹은 다행히 용임금, 눈동자는 왜 순임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마지를 왕에 추대했는데 그가 곧 이 나라의 왕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설화니까 이거 지어낸 얘기인데 믿지도 않겠죠. 믿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아무리 설화라고 해도. 정답이 4번인데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을 이용해 댔다.
그쵸? 그래서 밑줄 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아시겠어요? 가야죠, 가야. 유일하게 중앙 집권 체제를 발전을 못했고, 좀 발전을 못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연맹 왕국 단계에서 머문 국가인데, 초기에는 금강가야, 후기에는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이루었죠. 그래서 가야 연맹이 보면요, 가야 연맹이 보면요, 대가야가 있고 금관가야 있죠. 또 아라가야. 일본에 보니까 아라시라는 그룹이 있던데 요새 잘 안 나오죠? 아라가야. 그리고 성산가야 S. 소가야 스몰. 얘네 이름 정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일찍부터 막 라이스 농사 짓고 벼농사, 그쵸? 농경 문화가 발달했는데 얘네도 포스코예요. 철기. 정의세력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맞아 비트코인 전신이네요. 그러니까 그 화폐도 만들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복속됐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합병되면서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얘네가 완전 아작 났어요. 얘네. 그래서 좀 안 됐어요. 보면은 일본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신류왕이지, 신류왕.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해서 왕권을 높였다. 그리고 보면요, 재상을 뽑을 때 정사함에 후보 이름을 써서 넣은 상자를 봉해 두었다. 백제죠. 호암사의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후보 이름을 써서 넣은 상자를 봉해 두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번 큰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화백제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신라는 화백제도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사안을 대등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를 결정하는 귀족회를 두었다. 그쵸? 가야는, 그러니까 전기가야 용맹이 4세기 때부터 얘네가 슬슬 좀 맛이 가기 시작해서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초에는 또 고구려가 얘네를 아작을 했어요. 고구려가 얘네를 점점 아작을 해서 낙동강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있으면은 서안으로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5세기 이후에 김해 창원, 여기죠, 여기. 저도 예전에 창원에 한번 살았었는데 동남부 세력이 쇠퇴를 하고 구룡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후기 가야를 다가 완전히 가버리죠. 자, 4번 발해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 당 신라 거라는 일본 등의 무역과 구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발해는 발해에게요, 고구려 장군 대조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의민과 말갈 집단들이 길림성, 요새 조선족 분들 말할 때 길림성 많이 나오잖아요. 길림성에서 이렇게 도움이 아주머니들 보면 길림성에서 왔다고 그러고, 여기 발해예요.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고구려 의민들이 지배층, 말갈 집단이 피지배층을 이루어서 구성이 됐죠. 발해는 수도 오경, 발해 성터 등의 고구려 문화를 다수 계승을 하면서 당의 삼성 6부의 중앙조직, 15부 56주의 지방조직, 12의 군사제도 등의 당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발해의 문항은 국립대학에다 유학교육기관인 국자감을 둬서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죠. 외교적으로는 상설교통로인 신라로를 개설을 해서 신라와의 친교에도 노력을 했어요. 신라와의 무역 이외에도 당과 거란, 일본 등의 해로와 용료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는데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를 하고 발해인들이 이용하게 할 만큼 가장 많은 무역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래서 1번을 보면요. 주민은 고구려민과 말갈린. 맞죠? 2번. 중앙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인 문화가 가미된 형태를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3번 보면은 유학교육기관에 주장감을 설치를 해서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3번이 왜 틀렸냐면요. 대신란 무역 비중이 가장 컸던 게 아니라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했다는 거 보면은 중국하고 가장 많은 무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보시면은 부당서를 보면요. 대조영을 고구려인으로 받고 신당서와 통전을 대조영을 말갈인으로 받죠. 이전의 삼국유사는 대조영은 고구려인으로 받지만 발해를 말갈족 편에서 다루어서 말갈 국가로 받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발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우리 역사를 보질 않았죠. 발해를. 그러니까 개무시했죠. 발해를. 김부식은. 그리고 일련도 사실 말갈로 본 거 보면은 그닥 조준 리스펙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신당서 통달의 대조영도 말갈리로 본 거 보니까 얘도 무시했고 구당서는 고구려인으로 봐서 고구려인의 그런 별종 약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약간 좀 무시를 한 것 같아요. 이승우의 제왕홍기 얘는 그래도 발해를 이제 우리 역사를 최초로 봤으니까 이승원서부터 유득궁의 발해고 발해를 우리 역사로서 보고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했는데 발해는 실학자에 의해서 좀 최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고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나라로 안 치고 막 고구려의 별종 말갈인 그다음에 말갈족 그리고 삼국사기 김부식은 개무시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게 3번이죠. 얘는 아무래도 중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눈치를 못 봐서 알랄이 난 곳이니까 가깝잖아요. 또 중국이랑. 그러니까 대신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신라랑 먼데 그러니까 발해하면 중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나랑 무역이 가장 비중이 컸다. 예.